비즈니스 회의로 한국에 초청받아 방문한 일본의 회사원이 있습니다. 이 일본인은 도심 속 한강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이 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늘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나라들은 좀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이름은 히로시 사토이고 도쿄에 있는 대형 컴퓨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 때문에 한국에 초청받았는데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는 또 다른 나라일 뿐이지 일본만큼 발전하지는 못했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심지어 스스로 농담조로 아무런 흥미로운 점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니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쿄가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한국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할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비행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그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 도시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어요.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으며 일본에 대해 알고 있던 모습과 비교해 보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분주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통들도 떠올랐어요. 머릿속으로 그곳의 모습을 그려보려 했었고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할 때 갑작스런 기대감이 밀려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공항은 넓고 생기가 넘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밝게 웃으며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매끄러웠어요. 터미널을 지나면서 한글과 영어로 된 간판과 안내판들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쩌면 제가 갖고 있던 초기의 의심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착 직후에 일본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유미를 만났어요. 그녀도 문화교류 프로젝트로 함께 온 거였어요. 사무실에서 여러 번 보았던 자신감 넘치고 다정한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더 신나 보였어요. 유미는 공항의 화려한 장식들을 가리키며 이 밝은 불빛과 행복한 얼굴들을 보세요. 한국은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했었어요. 공항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춤을 추듯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소리와 풍경에 조금은 압도되기도 했어요. 모든 건물, 모든 얼굴, 모든 간판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예전의 생각들이 남아있었지만 주변의 아름다움과 질서정연함을 보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날 분주한 거리 근처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제 오랜 편견들이 단지 제가 다른 삶의 면을 본 적 없어서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한국이 일본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매력적이고 생동감 넘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 있었어요. 이 경험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될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유미와 함께 북적이는 서울 도심으로 나섰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길 모퉁이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아침 공기가 제 폐를 가득 채웠어요.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이 맑은 파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이 급히 걸어다니며 분주했어요. 곳곳에는 밝은 광고판과 다채로운 간판들이 눈에 띄어 저를 더 깊이 탐험하도록 초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심지어 교통소리도 배경에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나무와 현대적인 조각상이 줄지어 있는 넓은 거리를 걸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감탄했어요. 인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차분한 질서가 느껴졌어요. 그러다 유미가 큰 창문으로 햇빛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새 카페를 가리키며 저기 보세요. 한국은 현대적인 스타일이면서도 여전히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도시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첨단 기술센터에 도착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곳이었어요. 내부에서는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고 로봇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기술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어요. 친절한 안내원이 이 센터가 혁신과 창의성의 중심지라고 설명해 주셨고 여기서 개발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센터를 걸으며 주위 사람들의 흥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방문객을 맞이하는 작은 로봇을 직접 체험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 로봇의 친근한 목소리와 빠른 움직임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나 봐요. 이 나라는 지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감탄이 느껴졌어요. 이후 우리는 음식 노점이 즐비한 분주한 시장에 들렀어요. 그곳에서는 음식 판매자들이 맛있는 향과 다채로운 과일, 채소들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풍미 가득한 떡볶이를 맛보았어요. 그 맛을 보니 현지 문화와 더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판매자들이 일상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그들의 단순한 말 속에서도 희망과 결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도시는 단지 높은 건물과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역사와 미래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춤추는 장소였어요. 거리의 모든 구석구석이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현대 도시가 전통을 잊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기념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바로 한국의 깊은 역사와 풍부한 전통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현대 도시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이 나라의 옛 모습을 이해할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유미와 저는 버스를 타고 높은 현대식 건물들을 지나 천천히 좁은 골목과 옛스러운 집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북촌 한옥마을에 다가갈 때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한옥이라 불리는 집들은 나무와 돌로 지어졌고 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었어요. 오래전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거리들은 조용하고 온화했으며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오래된 길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모든 건물은 곡선 지붕과 섬세한 목공예로 각각의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갈길을 따라 걸어가던 중 한옥 중 한 채에 살고 계신 김 할머님을 만났어요. 할머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해 주셨어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는 말 한마디에 가족 모임에 초대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님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금방 편안해졌어요. 할머님은 이 집들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한옥이 자연을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지어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창문, 문, 심지어 가장 작은 조각. 하나하나도 주변과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의 일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할머님께서 가족들이 특별한 날에 이 집들에 모였던 이야기, 각 방마다의 목적, 그리고 삶을 보다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모든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처음으로 옛마을에 어떤 마법 같은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의 느린 삶의 리듬은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는 매우 달랐어요. 마치 시간이 부드럽게 흐르며 모두가 인생의 소박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았어요. 유미와 저는 여유롭게 질문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할머님께서 준비해 주신 전통 모자를 써보기도 했어요. 그 모자는 제 머리에 가볍게 느껴졌고 사람들이 왜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을을 거닐다 보니 나무와 흙의 향기가 코를 간지렸고 그것이 자연과 고향을 연상시켜 주었어요. 옛 풍습과 자연의 조화로운 균형에 매료되었어요. 탐방 중에 저는 지역 예술가들이 도자기와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작은 작업실들을 발견했어요. 한 예술가가 물레 위에서 점토를 정성스럽게 빚는 모습을 보며 앉아 지켜보았는데 그의 집중력과 부드러운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기술을 보존하는 것의 가치를 새삼 느꼈어요. 작은 공예 수업에도 참여해 간단한 작품 만들기를 배웠는데 제 작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날 좁은 골목길을 다시 걸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와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현대의 발전과 풍부한 전통이 나란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로의 이 여행은 한국이 단지 인상적인 기술과 분주한 도시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이야기를 통해 그 심장과 영혼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온 분들을 기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나라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층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 서로에게 친절과 배려를 나누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유미와 저는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마을에 가서 지역 축제가 열리는 곳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곳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와 마음이 모인 자리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마을 곳곳에는 다채로운 장식과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길가에는 수공예품, 지역 음식,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노점들이 즐비했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이를 즐기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서로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웃음소리와 전통음악의 부드러운 선율이 공기를 채우자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스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축제의 친절한 주최자인 이씨께 인사를 받았어요. 단정한 셔츠를 입으시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셔서 금방 편안해졌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이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하시며 오늘은 우리 공동체와 서로 나누는 유대감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간단했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 씨께서 진심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을 믿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축제장을 거닐다 보니 가족들이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 노점에서는 제가 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있는 떡과 매콤한 간식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활짝 웃는 눈빛의 여성 판매원께서 이 레시피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단어 하나하나에서 전해지는 정성과 전통을 느꼈어요. 시식해본 순간 그 독특하고 풍미 가득한 맛에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후 저는 몇몇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통 공예품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어요. 우리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 밖에 넓은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한 분의 다정한 어르신께서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간단한 바구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르신께서 자신의 기술을 자랑스럽게 나누시는 모습에 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영광으로 느껴졌어요. 바구니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깃든 것을 보니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축제 내내 다양한 체험들이 이어졌어요. 금세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서로의 인생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공동체의 따뜻한 정이 느껴져서 평소의 걱정들도 작게 느껴졌어요. 유미와 저는 많은 사진을 찍었고 전통 민요에 맞춰 춤도 췄어요. 그 춤 속에서 저는 모든 이들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리듬을 느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작은 연못 옆 낮은 담장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한국의 심장은 단지 현대적인 건물이나 옛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친절, 따뜻함, 그리고 살아있는 정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축제에 함께할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고 오늘의 기억이 영원히 제 마음에 남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오늘 저는 공동체와 배려가 한 곳을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힘임을 직접 체험했어요. 오늘은 놀라움과 배움이 가득한 날이었어요. 유미와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지역의 젊은 창업자 지훈 씨가 이끄는 커뮤니티 워크숍에 참여할 준비를 했어요. 지훈 씨는 이 지역 젊은이들을 돕는데 열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한국이 어떻게 미래를 지원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은 없었지만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센터는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듬뿍 들어오는 밝고 탁 트인 공간이었어요.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대화하고 웃으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벽에는 지역 프로젝트와 성공적인 소규모 사업체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가 흥분과 결의를 느끼며 자신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시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부드러운 카펫 위에 큰 원을 이루어 앉았어요. 지훈 씨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몇 개의 도구와 큰 꿈만으로 첫 소규모 사업을 시작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눈동자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감동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도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모든 나라에는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서로에게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후 워크숍은 일련의 체험 활동으로 이어졌어요. 우리는 각자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작은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제 그룹에서는 여러 젊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소녀는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한 소녀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과외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어요. 마치 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단지 첨단 기술이나 옛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저는 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으며 활동에 참여했어요. 간단한 포스터 디자인을 배우고 창의적인 브레인스토밍 게임에도 도전해 보았어요. 활동 하나하나마다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유미와 저는 서로 미소 지으며 함께할 때 우리의 아이디어가 더욱 강해진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크숍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젊은이들과 그들의 뚜렷한 미래 비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듣고 나누고 함께 일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한국의 마음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진보와 단합에 대한 열망으로 뛰고 있다는 것을 보니 기뻤어요. 오늘 저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센터를 떠나면서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고 영감을 받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 고향으로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유미와 저는 마지막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한강에서의 평화로운 보트 타기였어요. 도심 속에서 이렇게 보트를 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보트에 올라서자 설렘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잔잔한 물 위에 부드러운 불빛들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강물은 도시의 색깔로 빛나며 마치 우리를 부드럽고 마법 같은 세상으로 초대하는 듯했어요. 저는 보트에 앉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잔잔한 물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하늘은 맑았고 어스름 속에서 몇 개의 밝은 별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보고 배우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분주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 옛 한옥,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모두 한데 어우러진 듯 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어 놀라웠어요. 보트가 천천히 강을 따라 움직이자 도시의 불빛이 작은 보석들처럼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워크숍에서 배운 교훈과 축제에서의 즐거운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모든 얼굴, 모든 거리, 모든 순간이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던 기억이 새록새록 스며들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이웃을 아끼며 살고 있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고 공동체의 희망과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단지 현대의 경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전통과 강한 마음을 가진 나라임을 느꼈어요. 유미는 제 옆에 앉아 우리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이렇게 행복하고 영감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한국이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이라는 걸 알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유미는 따뜻하게 웃으며 맞아요. 이번 여행은 제 눈도 뜨게 해줬어요. 사람들의 노력,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볼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이곳과 이곳 사람들과 더욱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물결 하나하나가 우리의 경험을 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 위의 불빛들은 만난 사람들과 나눈 꿈과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항상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다양한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여기서 발견한 멋진 것들을 제 고향의 사람들과 나누며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번 보트 타기는 단순한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훨씬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부드럽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 그리고 고요한 밤하늘이 모두 희망과 약속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보트가 돌아왔을 때 저는 행복함과 함께 조금의 아쉬움도 느꼈어요. 강물의 잔잔한 소리와 영감을 주는 도시의 불빛을 그리워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정신을 제 안에 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득 찬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보트에서 내렸고 이 새로운 이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에 설레었어요. 걸어가다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니 반짝이는 강과 고요한 밤이 이번 여정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모험의 시작임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희망과 영감을 안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열겠다는 다짐과 함께 떠났어요. 지금까지 히로시 사토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